시장의 현황에 따른 행보를 예측하자면 55세에서 64세 정도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영역은 기능직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진입하는 영역이 서비스 판매 쪽이고요. 세 번째가 단순 노무 영역이고요. 경비, 청소, 식당 단순 업무, 상하차 이런 류들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곳에 가기 싫으시면 본인이 그 전에 준비를 좀 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 과정이 생략된 채 뭔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퇴직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행보는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내밀 카드가 없는데 단순 노무는 하기 싫다? 이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18년간 직업과 취업 그리고 노후 설계 분야에서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돈 준비되면 노후 준비 끝난 줄 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돈 준비가 노후 준비의 끝은 아니라는 건 그분들 다 아세요. 근데 돈 준비되면 다른 것들을 그다지 열심히 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재미있을 줄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흔하게 드러나는 증상은 무기력이고요. 노는 거? 놀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놉니까? 잠시만 즐겁다라는 거죠. 한 1년 정도 놀아보면 그 다음에 정말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1년요? 통상 석 달 정도는 재밌어 하세요. 우리 그걸 퇴직 허니문이라고 부르죠. 그때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석 달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집에서 내가 뭐 하는 존재지? 집 지키는 존재인가? 사회적으로 나는 없는 사람인 건가?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줄 것이라는 착각보다는 기대에 가깝겠네요. 왜냐하면 나 말고도 가족들은 각자의 시간 테이블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동안 설사 집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자신만의 생활 바운더리 그리고 써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놨을 것이고 자녀분들은 더 하겠죠. 근데 내가 시간이 많아졌다고 나랑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는 굉장히 오해인 거죠. 잘못하시다간 집 지키는 전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세 가지를 봤을 때는 노후에도 뭔가 일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일이 제일 쉬워요. 퇴직 이후에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일이 제일 쉽다라는 거죠. 저희들은 주된 일자리 퇴직이라고 하는데 그 자신이 일생 동안 종사했던 일 중에 가장 오래 일했고 가장 의미를 두는 일자리 이걸 주된 일자리라고 그럽니다. 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이 지금 같으면 49세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연령은 만 73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률을 보면 60에서 64세 정도가 65.3% 정도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69세까지 52.2% 정도가 일을 합니다. 70세부터 74세까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찍 은퇴해봐야 별거 없다라는 것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시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닌 게 일이네요. 왜냐하면 60 넘어서 하는 일은 어쩌면 돈 버는 일이 아니고요. 내 삶을 풍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런 쪽의 일을 저는 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통상 그 6개월 내를 저희뿐만 아니라 노동부 기준으로도 정상 취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이내면 조기 재취업이라고 보고요. 그 타이밍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경력 공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길어질수록 직업적 선택지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이내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그때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저라면 일단 제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릴 것 같아요. 일자리라는 것이 공고가 나오기 전에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반쯤은 농담 삼아 경비 자리라도 좋은 자리는 구인 공고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통해서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구직 활동을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은 되게 간과하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인터넷 보고 몇 번 지원하고 나는 지원했다, 구직 활동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특히 중장년의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구직이라는 것은 한 업체를 지원할 때도 이 업체에 내가 왜 지원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내 무엇이 이 업체의 그 포지션과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진지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자동차 쪽에 공장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되게 의욕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광학 쪽에 공장장을 모집하는데 이쪽 제안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셨던 거예요. 서류 지원해서 됐었고요. 면접 앞두고는 둘이 머리 맞대고 면접에서 무슨 질문 나올지 다 검토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너 뒷조사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미 50대 후반이 중반 정도셨던 것 같은데 5년 이상 같이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창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취업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기간을 경력 공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창업했던 분야가 이제 도전하는 분야와 약간 맥락이라도 맞으면 좋겠는데 요식업을 했다가 생산직에 지원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걸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경력 공백으로 몇 년을 그렇게 잡아먹었다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번 창업을 하면 죽든 살든 창업에서 끝장을 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시장의 현황에 따른 뭐 행보를 예측하자면 55세에서 64세 정도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영역은 기능직입니다. 건설 현장의 기능직도 있을 것이고 장비 운전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대표적으로 운전직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진입하는 영역이 서비스 판매 쪽이고요. 근데 이 서비스 판매 쪽은 여성 쪽이 훨씬 진입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단순 노무 영역이고요. 경비 청소, 식당 단순 업무, 상하차 뭐 이런 류들이 되겠죠. 만약에 그분이 65세를 넘기셨다라면 단순 노무가 가장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일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곳에 가기 싫으시면 본인이 그 전에 준비를 좀 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 과정이 생략된 채 뭔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퇴직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행보는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내밀 카드가 없는데 단순 노무는 하기 싫다? 이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 그 자격증을 따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취업이 목적이면 당연히 구인이 많은 자격증을 따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는 좀 슬픈 전설 같은 게 있습니다. 가져오는 나무들은 다 족족 죽어나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경기능사가 취업이 잘 된다고 그걸 따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정수영님은 면접관 경험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중장년 재취업을 원한다면 이것만은 하지 마라. 중장년이 되면 약간 고집이 세지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자기 확신과 맞물려서 면접 현장에서 대단히 오만한 느낌을 줄 때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도 거의 1순위로 제외됩니다. 오히려 그냥 과도한 자신감과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과시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신감을 과시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을 때 매력적으로 비치는 거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강요되는 느낌,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당연히 면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일 수는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수용할 거 수용하는 태도 이게 가장 당당해 보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중장년일수록 자기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굴 표정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좀 더 유연하게 웃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표정이 좋으신 분 같으면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이 가능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퇴직 후 재취업은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수많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겪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이라고 좀 적극적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두 번째 책인가 말미에 썼던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절박한 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구직도 마찬가지죠. 정말 원하신다라면 가실 수 있을 겁니다.